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사연자입니다. 오늘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되었지만 원래 저도 이 채널의 애청자예요. 출퇴근하거나 집에서 요리할 때나 심심할 때마다 사연을 틀어놓곤 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이곳의 사연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참 별별 인생이 다 있고 별별 인간이 다 있다 싶은 거예요. 거기다 세상에 못된 시어머니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런 사연을 들을 때면 괜히 열이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저희 시어머니야말로 이곳에 딱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을 한 사이로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워낙 무던한 사람이라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별로 싸울 만한 일이 없었어요. 거기다 저를 누구보다 위해주고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 저는 저희 남편을 만난 것을 늘 감사해했고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결혼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좋은 남편과 별개로 저희 시어머니는 참 지독한 분이셨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못된 시어머니 대회를 한다면 절대 빠지지 않을 법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듯 했지만 말이에요. 너는 참 결혼 잘한 줄 알아야 해.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랑 겸상도 못했지. 어디 마주보고 말이나 붙일 수 있었는 줄 아냐? 여자들은 원래 시집가면 시댁귀신으로 죽어야 하는 법이야. 그런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아주 배가 불렀지.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줄도 모르고 지들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는 거 봐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를 우습게 할다뇨.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어려워하는데요. 어렵게 알기는 뭘 어렵게 알아. 그런 것이나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지들 먹고 살기만 바빠서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냐? 너는 맏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도 없지? 나도 우리 막내 데리고 사니까 너한테 싫은 소리 굳이 하지 않는 거지만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둘째 내한테 다 떠맡겨놓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사니까 좋니? 아주 싸가지 없는 것.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죠. 근데 저희도 형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겨우 전세로 방 하나짜리 집 얻었는데 어머니 모시고 지낼 방도 없는걸요. 어디서 핑계를 짓거리고 있어? 마음만 있었으면 어떻게든 다 하지. 하긴 너나 둘째나 마음에 안 드는 건 매한 가지인데 내가 너랑 같이 산다고 뭐가 더 나았을까? 근데 내가 저 둘째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 미치겠다는 말이야. 아니 둘째 저것은 부모 없이 사는 티를 왜 저렇게 낸다니? 지가 코아라고 동네방네 소문이라도 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뭐 하나 시켜놓고 마음에 트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아유, 내가 이래서 태성이 결혼 안 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아유, 우리 태성이가 워낙 마음이 약한 건 알지만 하필이면 어디서 데려와도 코아를 데려올 게 뭐냐? 어머니, 그래도 그건 동서 아픈 부분인데 그런 걸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동서라고 고아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야? 너 지금 내 앞에서 천연편 드는 거냐? 아이고 아주 잘났다. 너도 이제 너희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고아나 마찬가지라 그거야? 그래서 같은 고아 처지 동서편 들어주는 거냐? 참나, 아유, 아주 끼리끼리 편들어주고 감싸고 난리가 났네. 하여간에 너나 쟤나 아주 똑같아. 하나는 머저리에 하나는 등신에. 내가 아주 며느리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지.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한다 싶으신가요? 근데 저건 별로 너무한 축에도 들지 않았어요. 저런 말들은 그냥 일상이었고 어머니가 정말 화가 나실 때는 2년 전연하며 쌍욕들도 서슴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나마 따로 살아서 가끔 욕을 들어먹을 뿐이었는데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동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다 정말 화가 나실 때는 물건도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살림 축낸다며 밥도 굶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얘기만 들어보면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싶으실 거예요. 자식이 둘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두 자식을 결혼시켜 놓고도 며느리를 다 성에 차지 않아 하셨어요. 그나마 저는 시집 올 때만 해도 친정이 있어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동서는 고아라고 결혼 전부터 반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시동생이 동서를 임신시키는 바람에 마지못해 결혼을 시키셨는데 그러고도 동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매번 구박을 하셨습니다. 데리고 살면서 시집살이도 고되게 시키시면서 괜히 죄 없는 동서 탓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동서가 합가해서 살아야 했던 것도 전부 다 무능한 시동생 때문이었는데 말이에요. 원래 시댁도 자식들에게 지원해줄 만큼 형편이 여의치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 힘으로 결혼한 데 비해 철없던 시동생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30 다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홀어머니 돈 축내며 빌붙던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그리 예쁘신지 구박 한 번 한 적 없으셨고요. 그럼 그냥 자기 엄마 치마 포겠어요. 혼자 살 것이지. 어쩐다고 연애를 하고 다녔는지. 그러다 착하고 순진한 저희 동서를 꼬셔서 혼전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바람에 급하게 결혼해야 했던 동서는 임신한 몸으로 시댁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시어머니 구박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아이까지 낳았는지 저는 동서가 대단하기만 했죠. 어쨌든 동서는 무사히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모두에게 축복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못된 저희 시어머니는 손주가 딸이라는 소식에 무척 실망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놓고 표현을 하셔서 모두를 놀라게 하셨죠. 딸 낳은 며느리는 몸조리할 자격도 없다면서 병원에 누워있는 동서를 산후조리도 못하게 하고 퇴원을 시키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동서는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아이를 얻고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고 아픈 몸으로 시집살이를 당해야 했어요. 친정이 없는 며느리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셨던 거죠. 그런 와중에 철딱선이 없는 시동생은 자기 와이프를 챙기지도 않고 힘들다는 동서 말을 엄살 취급했다네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았다죠. 차라리 돈을 벌러 나간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이를 낳은 아내한테 그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를 들은 제가 너무 놀라서 시댁으로 뛰어가야만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겨우 설득해서 동서를 뉘어놓고 그 사이 제가 동서 대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시집살이를 대신해 주었네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출산한 사람을 그렇게 시키시면 어떡해요. 아이 낳고 푹 쉬어야 뼈도 빨리 붙고 회복도 잘하죠. 병원에 하루 있다 왔으면 된 거지. 뭘 또 쉬라는 거야. 나 때는 애 낳기 직전까지 일하다 밭에서 애도 낳고 그랬어. 그러고 바로 다음날 일하고 그랬지. 어머니 때랑 저희랑 같은가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산후조리 하셨다면서요. 아들 낳았다고 할머님이 한약까지 해주셨다더니. 얘 봐라. 그래서 지금 쟤랑 내가 같다는 거냐? 그러게 애 낳고 대접받고 싶었으면 아들을 낳지 그랬어.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뭘 더 바래.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그리고 너는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참견질이야. 왜? 너는 임신도 못했는데 둘째는 그나마 딸이라도 낳은 걸 보니 부러워서 그러냐? 아이고, 더보살이가 추인 걱정한다 그러더니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괜한 참견질이나 하고 있어.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쟤 대신에 집안일 다 하던가. 안 그래도 저 병원에 있는 바람에 지금 살림이 얼마나 쌓여있는 줄 아니? 지 시어머니 걱정은 하지도 않은 것들이
치들끼리는 싸고 돌아요 아주. 아유, 썩을 것들. 어머니도 며느리 해보셨으면서 그렇게까지 너무하셔야 하는지 참 한숨이 나왔네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대들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남편도 이기지 못하는 시어머니셨는데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저희 남편은 참 효자 중 효자였지만 이상하게도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 위에 힘써온 건 저희 남편이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장남의 고생을 알아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보통은 장남을 귀하게 여기기 마련이실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철없고 생각 없는 막내 아들만 그렇게 챙기고 감싸고 두시더라고요. 남편은 대학 합격해놓고도 입학금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공부도 못한 시동생은 겨우겨우 지방 전문대 붙여놓고 그게 자랑이라고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셨더라고요. 거기에 시댁 형편도 여의치 않다 보니 나머지 등록금은 형한테 뒷바라지하라고 시키셨고요. 착한 남편은 그마저도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군말 없이 동생 학비를 대주었지만 정작 도움받은 시동생은 한 번도 그걸 고마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 못 간 자기 형을 우습게 알면서 저희 남편의 학벌을 무시하곤 했었죠. 동생이 형을 무시하는 걸 보시면서도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시동생이 무슨 사고를 쳐도 나무라시는 적이 없으셨죠. 오죽하면 참다 남편이 시동생에게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한마디 한 일을 가지고 동생을 구박한다며 못돼 처먹었다고 저희 남편 욕을 하셨었네요. 어렵게 대학까지 보낸 자식은 제대로 밥벌이도 못하고 밖에서 사고만 치고 다녀도 좋다고 하시고 고생만 하고 자란 장남한테는 효도하라며 바라는 것도 참 많으셨죠. 착한 남편은 그걸 서운해하면서도 말 한 번 못하고 삭히고만 살았었고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던 저는 남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친정부모님이 사위를 좋아해 주셔서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시어머니 대신 챙겨주셨었는데 그마저도 결혼 몇 년 만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끝나버리고 말았네요. 어쨌든 자기 자식에게마저 무정한 시어머니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불쌍하면 남편이 불쌍했지. 저는 그냥 참고 살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던 걸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어머니께 사랑받는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멋모르고 시동생 같은 망나니를 만나 결혼했던 동서는 결혼 생활 내내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분가할 여력도 못 되어 시댁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 구박과 시집살이에 엄청나게 시달려야 했어요. 그래도 저처럼 믿고 기댈 만한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철없는 시동생은 좋은 남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돈 못 벌어오는 거야 능력 탓이라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시동생은 남편 노릇이라고는 하지 않는 인간이었어요. 그나마 자식 태어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자기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지 끝까지 철이 들지 않더라고요. 일도 안 하면서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밖에 싸돌아다니고 직장 생활도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어서 동서에게 생활비 한번 제대로 벌어주지 못했습니다. 애라도 없었으면 동서가 직접 나가서 일이라도 했겠지만 갓난아이 키우면서 시집살이까지 하는 동서가 그럴 여력은 없었죠. 그나마 시어머니가 구박하며 주시는 생활비 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살았다는데 그 돈이 너무 쥐꾸리만 해서 식구들 입에 풀칠하는 것도 어려울 형편이었어요. 그런 사연을 알고 있던 제가 시어머니 몰래 동서 쓰라고 가끔씩 생활비를 챙겨주었지만 저희 사정도 넉넉치는 않아서 많이는 주지 못했던 게 늘 미안했네요. 동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탰어. 아니에요, 형님. 형님도 어려우신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도 우리가 동서네보다는 낫지. 우리는 아직 애가 없잖아.
자식 키우면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데 서방님 벌이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돈 받기도 눈치 보일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어머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서방님 인성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 동서 얼마나 힘들지 내가 뻔히 아는데 알고도 어떻게 모른 척해. 형님, 정말 매번 너무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아서 어떻게 해요, 형님. 친정도 없는 저한테 형님은 정말 은인이세요. 동서지간에 이 정도 하는 게 뭐 별거라고. 그리고 나는 동서가 내 동생 같아. 나도 옛날부터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동서 같은 동생 있으면 바랄 게 없겠다. 제가 뭐 예쁘다고요. 저야말로 형님 같은 언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나마 버티고 사는 게 다 형님 때문인 거 아시죠? 그래, 나 때문이라도 버틴다니 다행이다. 우리 동서 불쌍하고 짠해서 어떡해. 마음 같아서는 이혼이라도 하라고 하고 싶은데 애 데리고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 정말. 저는 인간 쓰레기 같은 시동생과 사는 동서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동서라고 그런 남편이랑 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애가 있으니까 이혼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오죽하면 저희 남편도 자기 동생보다 재수씨가 불쌍하다고 시동생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나 싶어서 저희 남편이 겨우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얼마 안 하다가 힘들다고 때려치는 걸 보고 진짜 답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던 저는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이나마 쥐어주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워지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살기에 동서보다 낫다 생각했는데 그런 저희 남편이 저를 두고 먼저 떠나버리고 말았네요. 남편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탓에 식구들은 모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중에서도 제 충격이 제일 컸을 테지만 저는 그 와중에 남편 잡아먹었다며 제 욕을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슬퍼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많이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들 하더니 남편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왕창 올려달라는 바람에 쫓겨나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떻게 상의를 해봤을 텐데 저 혼자 남겨지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뜩이나 남편 장례 치른다고 모아둔 저축도 다 써버렸거든요. 그렇게 없는 돈으로 겨우겨우 집을 얻은 것이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천식을 앓던 제게 반지하는 쥐약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반지하만은 피해보려고 시댁에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었어요. 저는 남편 잃고 과부가 된 저를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기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염치불고하고 시댁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지 저를 남보다 못하게 대하시며 문전박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일만 구하면 금방 갚을 테니까 몇백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전셋집도 구하기 어려워서요. 얘 좀 봐라. 돈이 모자라면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면 될 것이지. 왜 나한테 도움을 부탁하니? 너 나한테 도움 맡겨놨냐? 어머니, 제가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상황이 급해서 몇 달만이라도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어려우세요?
어렵거나 말거나 내가 널 왜 도와줘? 그리고 너 그 어머니 소리 좀 집어쳐라. 내 아들도 없는데 내가 너한테 어머니 소리 들어야겠니? 준성이 죽었으면 너랑 나랑 인연도 끝인 거지. 내가 너를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냐? 하다못해 우리 집 핏줄이라도 있었으면 또 몰라. 자식도 못 낳는 년이 내가 뭐하러.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여태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하긴 뭘 너무해. 너무한 건 염치 없는 너지. 네가 지금 네 친정부모도 죽고 없어서 나한테 피를 붙으려는 모양인데. 그럼 일찍 죽은 네 부모를 탓해야지. 왜 내 탓을 하니? 하여간 나는 너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어머니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 집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준성이 살아있을 때나 자식 취급한 거지. 아들도 없는 마당에 내가 돈 없는 며느리까지 거둬야겠냐? 먹고 죽을래도 너 도와줄 돈 없으니까 썩 꺼져!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힘드신 상황이라면 저도 애초에 그런 부탁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몇백 정도 융통하기 어려울 사정은 아니셨거든요. 시동생 사고치고 갚아주실 돈은 늘 어디서 나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나 저희 남편에게 주실 돈은 10원 한 장 아까우셨나 봅니다. 그래도 가족이었던 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 제가 미련했네요. 결국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발걸음을 끊어버렸고 다시는 시댁을 찾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가난한 며느리는 남보다 못한지 그 후로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동서와는 계속 인연을 맺고 싶었어요. 그나마 동서편 들어주던 저까지 없으면 동서 혼자 그 집에서 구박대기를 자처하며 얼마나 괴로울까 싶었거든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시동생을 생각하면 더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런 동서가 제가 시댁과 연을 끊은 뒤 드디어 이혼 결심을 했더라고요. 남편 죽고 쫓겨난 저를 보니 정신이 들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너무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도 형님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야. 뭘 그만해? 저 이제 이혼하려고요. 그동안은 애도 어리고 저도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참기도 너무 지쳤어요. 철들 거라 기대했던 남편은 몇 년째 바뀌지를 않고 시어머니는 엄한 저만 붙들고 괴롭히시니 저도 더는 못 버티겠네요. 그런 와중에 유일한 제 편이셨던 형님까지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그 집에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저 이혼하려고요, 형님. 그래, 나도 동서 혼자 그 집에 어떻게 두고 나오나 걱정했는데 이혼한다니 차라리 잘 됐다 싶네. 가망이 있어야 남편을 붙들고 살지. 나도 시동생 망나니 같은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놈이랑 계속 살으라고 하겠어? 그딴 놈이랑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게 나을지도 몰라. 물론 아직 애가 어리고 혼자 힘들겠지만 나도 별 도움은 안 돼도 동서 도와줄게. 아니에요, 형님. 제가 그동안 받은 것만으로도 죄송한데 여기서 어떻게 형님 도움을 더 바라겠어요. 오히려 제가 형님을 도와드려야 맞는 건데 지금은 제가 그럴 여력이 안 돼서 죄송해요, 정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형님인데 내가 동서를 도와야지. 나는 혼자니까 괜찮지만 동서는 딸린 식구도 있는데 도움 받아야지. 아무튼 이혼하고 갈 곳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어떻게든 동서 도와줄 테니까. 알겠지? 아련한 표정을 짓는 동서에게 저는 어떻게든 꼭 돕겠다고 말을 했지만 동서는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과 연락이 끊겨 소식을 모르는 사이 시동생과 이혼을 한 동서에게서 연락이 끊겨버렸거든요.
시동생 때문인지 쓰던 번호까지 바꾸고 아예 연락이 없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제 쪽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유치원생 시조카를 데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려버렸습니다. 5년이 적지 않은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반지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네요. 사는 게 왜 이리 팍팍하고 힘든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통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힘들 때면 죽은 남편이 생각이 나서 가끔씩은 빨리 남편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삶에 대한 기대보다 고단함이 더 큰 탓이었죠. 그렇다고 질긴 목숨 함부로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가던 중 저는 갑자기 찾아온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이사가지 않았던 저희 집을 동서가 찾아오서는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동서, 그동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연락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죄송해요, 형님. 저도 나름대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형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자리 잡고 나면 연락해야겠다는 게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좀 더 일찍 찾아왔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해요. 내가 그동안 동서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친정도 없는 사람이 혼자 자식 데리고 어떻게 살려나. 내가 매일 밤 동서 위해서 기도했었다고. 그래도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지낸 것 같아서 다행이네. 잘 지내고 있었던 거 맞지? 그럼요. 잘 지내고 있었으니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죠. 형님,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반가운데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거야 괜찮은데 집이 워낙 궁색해서. 괜찮아요. 저 형님 보러 온 건데요 뭐.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온 동서는 그날 저희 집에서 밥을 차려 먹고는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동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지금 지내는 곳은 있는 거지? 그럼요. 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이혼한다고 뭘 해주지는 않았을 텐데 어린애 데리고 갈 곳은 있었어? 사실 여유는 없었어요. 근데 운 좋게도 제가 숙소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낼 곳 걱정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돈 마련해서 지금은 이사를 했고요. 다행이다. 정말 이사 온 곳은 어디야? 살만한 건 맞아? 나도 반지하 사느라 남 도울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서는 애 키우는 사람인데 내가 5년 전에 못 도와준 거 지금이라도 도와줄 테니까 어려운 사정이면 말해. 아니에요. 제가 도움바라고 형님 찾아온 것도 아닌데요 뭘. 그리고 사실 저 돈 많아요. 형님, 저 지금 사업하거든요. 뭐? 사업을 한다고? 5년 사이 동서에게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방 하나 딸린 가게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고생을 하다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대요. 워낙 재주 많고 똑똑한 동서라 하면 뭐든 잘하겠다 싶었지만 설마 사업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시조카가 아토피를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소에 동서가 아이가 쓰는 화장품이며 비누를 직접 만들어 쓰곤 했는데 누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쓰고 싶다며 만들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둘 돈 받고 팔기 시작하다가 주변에 입소문이 나서 작게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5년 사이 성장해서 지금은 브랜드를 내고 백화점에까지 입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욕심 안 내고 부업 삼아 시작했던 건데 다행히도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운 좋게 입소문이 나고 지금은 직원들도 두고 사업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백화점에 입점도 해서 수익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 돈 많아요, 형님. 그래서 잘 지내고 있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세상에, 정말 잘 됐다. 동서가 어디서 뭐라고 지낼까 늘 걱정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돼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동서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빵살이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아이 엄마가 아니라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그 덕에 어린 조카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며 부족함 없이 자라고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도 타고 더 이상 돈 걱정 안 하고 산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치 제가 성공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러 찾아와준 동서가 고마웠죠. 그렇게 동서와 밤새 얘기를 나누다가 일어난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뭐야? 통장 아니야? 웬 통장을 나한테 주는 거야. 진짜 갚았어야 하는 건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자까지 넉넉히 넣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동서가 그동안 저한테 받은 빚을 갚겠다며 웬 통장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 안에는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0을 잘못 쓴 줄 알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정말 10억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10억이라니, 동서, 이건 많아도 너무 많잖아. 많긴요. 제가 형님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많은 것도 아니죠. 그 당시 형님이 저한테 주셨던 10만 원이 이 10억보다 값진걸요.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형님이 안 받아주시면 저 평생 마음 불편하게 살아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큰 돈을 어떻게 덥석 받아. 형님, 저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10억? 이제 저한테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제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던 건 전부 형님 덕분이잖아요. 형님 아니었으면 이혼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어쩌면 이건 주식 배당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투자하신 돈이 이만큼 불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동서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이사부터 가게 되었고 그 후로 저와 동서는 서로 의지하며 친자매처럼 정답게 살아갔습니다. 동서는 이혼한 고아에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과부되어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던 차에 이런 인연은 참 귀한 일이었어요. 살다 보니 먼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보다 진한 피라더니 정작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나몰라라는 세상에 동서가 저를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저의 도움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동서가 너무 고마웠고 우리가 동서지간으로 만났었지만 이제는 정말 친자매 그 이상이 되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동서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동서의 사업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동서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재 뿌리는 거 아닌가 싶어 거절을 했었는데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 동서가 제게 끈질기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동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가 다 이뤄놓은 사업을 내가 왜? 형님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지 그래도 난 사업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말이지. 어려운 거 없어요. 형님 워낙 손도 빠르고 빨리 배우시잖아요. 제가 천천히 알려드리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괜히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민폐라뇨. 제가 형님 도움 필요해서 부탁드리는 건데요.
제가 친정이 있기를 해요, 남편이 있기를 해요.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는 형님 말고 어디 믿을 데도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동서가 나 많이 가르쳐줘. 동서 덕분에 내가 명함도 파보고 10 동생보다 한 동서가 낫네. 그렇게 저는 동서를 도와 일을 함께하게 되었고 그 후로 궁핍했던 저의 경제 사정과 여력 또한 많이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제게 빚을 갚겠다고 쥐어주었던 그 돈 10억만 해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일까지 믿고 맡겨주며 제2의 인생을 찾게 해준 것이 제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제가 인복이 있는 거라며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일수록 조심하라고 했던가요? 그런 저의 기쁜 소식은 어느새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어떻게 알아냈는지 어느 날 시모와 시동생이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어쩐 일이세요, 여긴? 어쩐 일은 어쩐 일이야. 이대 소식 듣고 찾아왔지. 근데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 할 소리가 그것밖에 없냐? 오랜만에 만난 게 반갑지도 않니? 하여간에 이것들이 시어머니를 뭐로 아는 건지 너희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 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을 이유 있나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 아들 죽었다고 이제 시애미까지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냐? 뭐라고요? 아들 죽었으니 이제 연 끊겼다고 하셨던 건 어머니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얘기세요? 제가 어머니 알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언제는 더 이상 시댁으로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으면서? 너 그때 일을 여태 담아두고 있었던 거니? 아, 세상에. 나는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성품 하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속이 그렇게 패배 꼬여서 어쩌니.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니. 아들 그렇게 죽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나한테 네가 도와달라 어쩌라 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니?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어머니, 그렇게 힘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아들 죽었으니 찾아오지도 말라는 건 잘하신 건가요? 아무튼 저도 이제 와서 옛날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고 왜 찾아오셨는지 용건이나 말씀하세요. 대체 저희 집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며느리 사는 집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는 너는 말이야. 이렇게 좋은 집에 이사하게 됐으면 곧바로 나한테 이 연락을 했었어야지. 내가 너 힘들 때 안 도와줬다고 입 싹 닫고 아예 연 끊어버리겠다 그거야 뭐야?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왜 해요? 이제 더 이상 고부관계도 아닌데요. 설마 지금 저한테 뭐 바라고 오신 거예요? 형수, 그 어른한테 무슨 말꾼세예요. 우리 엄마가 섭섭할 만도 하지. 못 살 때야 서로 힘드니까 부대끼지 말자고 한 거고 한쪽이라도 잘 살게 되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제 와서 연을 끊었니만이 그런 소리를 왜 해요? 형이 없다고 해도 형수가 우리 형수고 우리 엄마 며느리인 건 변하는 게 아닌데 그거 말 참 섭섭하게 하네요. 기가 막혀서 누가 누구 형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네들이랑 더 이상 가족할 생각 없고 당신들이 나 쫓아내던 그날 이후로 연 끊긴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나를 내쫓았잖아. 그래놓고 내가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뭐 뜯어내려고 찾아온 거야? 우리 아들이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이러는 거 우리 춘성이가 보면 뭐라고 하겠니? 며느리란 것은 시애미 보기를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너는 늙고 가난한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이 겨울에 우리가 갈 곳도 없어서 이렇게 너를 찾아온 건데 그걸 보고도 도와줄 생각이 안 드니? 응? 예, 저는 어머니 안 불쌍하네요. 어머니, 동정은 잘못 키운 둘째 아드님한테 바라셔야죠.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이러시는 모양인데 정말 염치 없으시네요.
어디서 뺨 맞고 엄한데 화풀이해요.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 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가족들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던 장남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 번 없으셨던 분이 둘째는 그렇게 불쌍하다고 끼고 돌고 감쌌으면서 그 바람에 아드님이 나이 처먹도록 처리 안 들고 집안돈 다 까먹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아직도 그따위로 살죠. 동서 인생 망쳐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저한테까지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 소리를 내?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네 동서 걔 어디 있니? 내가 너보다 걔를 먼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걔는 어째 연락이 안 되냐 그래? 그래요 형수. 사실 우리는 형수보다 은미한테 볼 일이 있는 거예요. 듣자하니 형수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은미 덕분이라면서요? 뭔 사업을 한다고 그러던데 은미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진작 나한테 알렸어야지. 은미 걔도 참 은혜를 몰라요, 그쵸? 뻔뻔하게 내 앞에서 동서 얘기 꺼내지도 마요. 언제는 고아라고 무시하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동서가 사업해서 잘 나가니까 또 뭘 뜯어내려고 찾아왔어.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도 그렇지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죠. 염차 옷다 팔아먹고 내 앞에서 동서 얘기를 해요? 은미 돈 많이 번다며 동네 소문이 쫙 났던데 그래 놓고 너 혼자 은미 덕 보고 있었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 생각을 해야지. 하여간에 내가 며느리 복이 없었나. 아유, 어떻게 둘 다 이렇게 패은망덕할 수가 있어.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찾아오지는 못했을 텐데 그런 염치조차 없는 건지 이제 와서 이혼한 며느리 덕 보겠다며 찾아온 시모와 시동생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차라리 동선의 집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고 저를 찾아온 게 다행이구나 싶을 정도였죠. 동서가 이 꼴을 보면 또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던 저는 제 손에서 잘 정리해서 다시는 그 인간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동서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외제차를 대고 내린 동서를 본 시모와 시동생은 눈이 벌개져서 동서에게 달려들었죠. 아이고 은미야, 너 은미 맞니? 세상에, 아유, 너 때깔 좋아진 것 좀 봐라. 어쩜 더 예뻐졌구나 그래. 자기야, 잘 지냈어? 야, 당신 차 되게 좋다. 당신 이 정도로 능력이 좋구나. 동서, 이 사람들이 동서 찾겠다고 날 찾아왔더라고. 어디서 동서가 사업 대박났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 어머, 요즘 날이 추워서 그런지 길에 거지들이 많다 그러더니 이제는 거지들이 가정방문까지 하나 봐요, 형님. 그렇다고 형님은 뭘 이런 거지들까지 상대해주고 계세요. 그냥 문전박대하고 마시지. 뭐야? 너 지금 그 말 우리한테 하는 말이니? 아, 그래도 이해력이 영 딸리지는 않나 봐요.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 개념은 상실한 것 같던데. 말귀는 알아들어서 다행이네요. 은미야, 너 왜 그래? 내가 너 잘됐다는 소식 듣고 기뻐서 찾아온 거야.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싶어서. 사실 네가 왜 나한테 먼저 연락을 안 했을까 섭섭하기는 하지만 다 이해할게. 뭐 어떡하든 만나기만 하면 된 거지. 안 그래? 아, 이 거머리는 또 뭐야? 어디다 대고 반가운 척을 하고 있어. 어디 쓰레기 냄새 나지 않아요, 형님? 오늘 분리수거 날인가? 길에 파리가 많네. 아까부터 자꾸 앵앵대는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쵸?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우리 엄마랑 내가 파리라는 거야? 내가 쓰레기라는 거야? 어머, 이쪽도 말귀는 알아듣네. 요즘 거머리들은 말귀 정도는 알아듣나 봐요, 형님. 그러게나 말이야. 아까 나랑 얘기할 때는 하도 헛소리들을 하길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줄 알았더니 또 자기들 욕하는 건 개떡같이 잘 알아듣네.
아니,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얘들 정말 이럴 거냐? 불쌍한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어? 아까부터 자꾸 그런 소리 하시는데 동정은 아드님한테 받으시라니까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와서 어머니를 가엾게 생각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누구더러 누굴 불쌍히 여기라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는요, 길 가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베풀면 베풀지 어머니한테 이런 한 푼 도울 생각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니가 더더 어려워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만큼 어머니나 저 인간이나 둘 다 괴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돼야 공평한 거잖아요? 남 괴롭히던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억울해서 어떻게 자겠어요? 너네 정말 이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한때 오해가 있었던 건 맞지만 다 지나간 일인데 그걸 이렇게 마음에 두고 악독한 마음을 품으면 되겠니? 너희들 마음고 이따위로 쓰면 다 되돌려받는 거야. 사람이 넉넉해지면 마음도 넉넉해질 줄 알아야지.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돌려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작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며느리들한테 보통만큼만 하셨어도 지금 어머니 인생이 달라지셨을 텐데. 자식 노릇하던 유일한 자식은 먼저 떠나고 하나 남은 자식은 지엠이 등골 뽑아먹는 천하의 파렴치 아닌 걸 어째요? 그것도 어머니 업이죠 뭐. 아무튼 저희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좀 바빠서 말이에요. 야, 니들이 돈 좀 있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람이 호소하잖아. 도와달라고. 형수 이러는 거 형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신도 예전 같은 거 없어? 당신은 어차피 챙길 부모도 없잖아. 가족이라고 없는 주제에 더럽게 치사하게 구네. 그러게. 부모 없이 자란 것들은 이렇게 티가 나는 거다. 너 하는 짓을 봐라. 내가 너를 그냥 예뻐할 수가 있었겠니?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나 저는 그냥 적당히 말씨름 좀 하다가 두 사람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섞으면 그만이었지만 동서 말대로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꼴을 보니 좀 속 시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들도 많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속 시원히 할 말이나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감히 고아인 동서에게 부모가 없다며 시모와 시동생이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에 눈이 돌아버린 동서는 조용히 저희 집으로 들어가더니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그 물을 두 사람에게 뿌려버리더라고요. 정신 나간 것들. 한겨울에 찬물 맞고 정신이나 차려라. 그날 최고 온도 3도 정도였는데 거기다 대고 찬물세를 해버리니 몸에서 김이 나올 정도였죠. 아이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 날씨에 늙은이 얼어 죽으라는 거냐 뭐냐? 이러다 사람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해? 너 이거 살인미수야 알아? 아직도 헛소리하는 거 보니 물이 덜 차가웠던 모양이네. 안 되겠네. 형님, 저 가서 한 동이 덮어올게요. 아니야.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그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이대로 여기 서 있기는 너무 춥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진짜 노인이잖아. 이 꼴 어떻게 돌아가. 집안에서 옷만 말리고 갈게.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간다 만다 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쓰레기는 안 드릴 건데. 그쪽 말대로 이 날씨에 물에 쫄딱 맞고 계속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괜히 송장 치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택시 잡아 타고 집에 가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여기 얼쩡거릴 생각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그땐 정말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요즘 스토커 처벌 센 거 알지? 여차하면 콩밥 먹이는 수가 있으니까 인생 정말로 막장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남의 집 찾아오지 마.
어머니도 그 연세에 하나 남은 자식 옥바라지 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괜히 남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여태 하시던 것처럼 철없는 아드님 수발이나 드시라고요. 옛날에는 그 집 식구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참기만 하던 동서였는데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동서도 참 많이 달라졌다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동서의 협박 아닌 협박이 제대로 통했던 건지 나불거리던 시동생은 물에 젖은 시모를 데리고 물러났고 그 후로도 저희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찾아오면 이번에는 제가 물바가지를 끼얹어 줄까 했더니 말이죠. 그렇게 반갑지 않던 불청객들을 그 후로 만나는 일은 더 이상 없었고 덕분에 저와 동서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